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됐었죠. 그런데 해저터널로 계획을 바꾸고 무려 23년 만에 심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우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확 줄죠. 10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함께 여러 가지 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또 국토 균형 발전, 실질적인 동서 통합을 실현하는 데 공감대도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양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앤 이슈에서 이 해저터널 예타 통과의 의미,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수와 남해에서 한 분씩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먼저 여수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혜재 의원입니다. 네, 사천 남해 하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영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명이 이제 쭉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분들을 동시에 모신 거는 처음이거나 굉장히 또 오랜만으로 알고 있어서 더 좋은 일로 모시게 돼서 아주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해저터널 이야기 함께 오늘 나눠볼 텐데 지역에 참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추석도 있고 또 나오신 김에 또 인사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김혜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된 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여수 시민들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석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영재 의원께서도 이제 남해에서도 예타 통과 축하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 마음으로 더 축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 또 인사 말씀 또 덧붙여 주시죠. 예, 남해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여수 시민 여러분 정말 더 반갑습니다. 오늘 여수 MBC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바로 계신 우리 김회재 의원님하고는 제가 마침 이 국토교통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우리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해 국민들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석 선물 크게 안겨드렸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수뿐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남해도 최대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 구상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예타 통과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양쪽의 준비 내용들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먼저 김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23년이 걸렸죠. 98년도에 여수와 남해를 잇는 이 한려 다리 교량 건설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터널로 바뀌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이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이번에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 5년,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절박감이 생겨서 사실 국회 상임위도 국토교통위를 일부러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당정청에 부지런히 하여튼 이 사업만큼은 영호남 화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업이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하영재 의원님하고 또 토론회도 개최하고 국회에서 촉구 성명도 하고 상임위 열릴 때마다 우리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시켜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 서로 전략도 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 이제 차관에게 강력하게 좀 부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돼서 이번 좋은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해 군민들, 그다음에 여수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점수를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금방 김 회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 남해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 여수와 연결은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서울로 갈 때 남해 군민들 입장에서는 1박 2일로 갔습니다. 일단 남해에서 여수 와서 1박을 하죠. 그리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1박 2일이 벌써 이제 시간이 이래가지고 10분간으로 단축됐다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까 김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국토위로 아주 힘들게 초선으로서는 힘들게 김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들게 간 이유도 지역구 현안 사업 때문에 지도부에 저는 뭐 신신부탁을 했죠.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도 같은 심정이 있었을 테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 98년도 스토리거든요. 98년도부터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해안 관광말터 개발 계획 이것이 출발됐다고 보는데 그때는 우리가 우리 남해 사람들은 한려대교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다리를 놓으려 그랬죠. 예. 근데 그것이 좀 여러 가지 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가 되면은 교각이 여러 개 들었을 텐데 여기 이 광양 순천 공업단지 여수 공업단지에 수입한 큰 배가 혹시 힘들다. 교각을 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 생기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남해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해저 터널을 만듭시다. 이 됐었는데 이때까지 4번째에 대해서 힘들고 5번째 된 이유는 경제성 평가가 얼마 안 나왔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에 정부에서 좀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제성 평가만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습니다.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 평가라는 요소를 보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것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는 경제성 평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언론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남해와 여수의 군민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어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앙에서 볼 때, 기재에서 볼 때 이런 열화와 같은 열망이 많이 감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쨌든 다리가 이제 놓이게 다리가 아닌 해저 터널이 이제 놓이게 된 거죠. 다리가 안 됐다가 여수의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또 이제 잇게 됩니다. 7.3km로 알려져 있고 사업비나 뭐 사업 기간 등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어서 하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 국장에 올라서 보고를 미리 합디다. 예.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럼 인포메이션을 좀 넣어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로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도 그 지방국토관리청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아주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연결 도로까지 보태만 7.4km 넘어 되는데 해저 터널 자체는 5.9km 되죠.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 올해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서해안 하나 있습니다. 보령과 대천 사이. 예. 그것은 뻘청이 많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공사인데 그 차수백을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천장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 화강암층이 단단한 층이 많아서 굉장히 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올해 4월 26일 날 김 의원님 저하고 합동 세미나를 할 때 그 현대건설에서 상무 한 분이 와가지고 이때 경험도 축적을 했고 훨씬 공사가 서해안보다 좋습니다 여건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출발부터가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대프로젝트라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비는 김 의원님 얼마나 좀 될까요? 사업비가 한 6,8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기본 뭐 실시 설계 등 남은 행정 절차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좀 이어주시죠. 예, 이번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 5차 이제 국도 개발 계획에 이제 사실상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9월 중으로 국지도 그러니까 이 예산 규모가 500억 이하인 또 이 지방 도로들, 국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확정을 해서 제5차 국도 국지도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9월 중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은 앞으로 그 여수남 해저터널 같은 경우 구체적인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용역 예산, 기본 설계, 기본 계획 용역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야 내년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개 이제 이번에도 이 국도 계획에 들어간 게 38개 정도 되고 국지도에는 또 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부분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국가 계획에 바로 반영이 된다면 건설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고 언제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령하고 이제 그 태안을 연결하는 이 해저 터널 사업이 올해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한 2번 정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린 걸로 10년이 걸렸어요. 예,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정도 지금 걸렸는데 그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어요.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예. 근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걸 건설하면서 노하우 축적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은 2, 3년 정도는 예산 지원만 제대로 되면은 2, 3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하여튼 기본 그 설계 용역을 반영을 하고 바로 들어가면은 8년 빠르면 8년 내지 9년 정도면 충분히 완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획된 기간 내에 이제 착공과 준공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이제 있을 텐데 여수 남해 간의 뭐 긴밀한 협조도 있을 테고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하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오히려 이것은 이제 중앙 정치권이 이제 풀어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앞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후속 조치가 많이 따릅니다. 예. 정부 예산이 국회 넘어오기 전에 이것이 확정되었다면 좀 수월할 텐데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온 뒤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설계비를 총액으로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비 총액 묶어놓은 것 중에 그 속에서 우리 남해 여수 남해 한레저 터널을 선순위로 좀 실시 설계비를 좀 쓰게 해다오. 용역비죠. 그게 지금 굉장히 우리 둘이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뭐 당연히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주변 도로 연결 문제. 터널 주변으로 남해 마찬가지, 여수 마찬가지겠죠. 그걸 전부 국도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은 국도인데 갑자기 지방도로 되면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을 전부 국도지,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계획에 넣는 후속 작업이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네. 김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부분은 단순히 이제 우리 여수와 남해 이 구간만 연결을 하는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사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도로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도 이쪽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들을 국정과제로 사실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그거는 정부의 의지고 우리 영남과 호남이 어떻게 협력해서 정부로부터 이 사업비를 빨리 반영시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수 남해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또 적극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영재 의원님하고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어서 아마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국토교통위 예산 자체를 지금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거를 추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하튼 우선순위로 이걸 집어넣도록 같이 협력해서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국토위 안에서도 여러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든든한 우군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우리 김 의원님이 굉장한 우군이 되고요. 네.
또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는 또 야권에 몸을 담고 있고 상대방 바로 맞으면 기점과 종점에까지 있으니까요. 또 혹시 빠지시는 부분은 제가 또 보충해 드릴 수가 있고 아주 찰떡궁합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이 쭉 되었습니다만은 좀 이것이 빨리 됐으면은 예컨대 올해 초에 좀 됐으면은 정부 예산 패키지 속에 들어가서 국회로 오는 게 제일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또 예산관계 절차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기는 예산은 8월 말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온 다음에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 사회의 시급성, 상징성,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개를 봐서 또 그게 보태서 남해 남중권 발전 협의회 여기 시장 군수님들이 한 양쪽 6명쯤 됩니다. 한 12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또 힘이 되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토위 의원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국토의원님들도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수남 해저터널 사업은 저하고 우리 하영재 의원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띄워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또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굉장히 축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도와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저터널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일단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가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좀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그러니까 10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1시간 반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교류의 장도 열릴 것 같은데 뭐가 바뀌고 뭐가 나아지리라 보시는지 먼저 하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상이 힘들 정도로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 내지 8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그 중에서 벌써 한 7천억 정도가 양쪽 지역으로 자금이 살포가 되거든요.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데 공사 도중에 또 완공된 뒤에는 아주 굉장히 멋이 있는 해저 터널이 생기니까 관광 효과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와 광양 이쪽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 공업 단지하고 진주 사천 우리로서 볼 때 항공 산업 단지 그 다음에 다시 연결돼서 거제로 가는 조선 산업 단지 이것의 그 기간 산업 도로 역할도 굉장히 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단지 벨트 역할도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영남과 호남과 영남의 연결 문제, 화합 문제, 일자리가 뭐 입금만 하더라도 한 5,500개 정도 창출된다고 하니 뭐 더 이상 창출될 수 있겠죠. 아마 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요 근래 가까운 기간에 한 토목공사 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면서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높여가면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의 시샘도 없습니다. 우리 국토위 같은 데 좀 축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제가 김 의원님을 국토에서 만났다는 것도 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또 김 의원님 입장에서도 같이 옆에 한 동네 옆에 있는 하고 또 같이 물론 야당 여당의 차이는 이거는 여야 관계 그 뭐 정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런 기간 산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때 우리가 국회의원 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가 좀 바뀌고 뭐가 좀 나아질까요? 우선 이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전남 동부권하고 이제 영남의 이제 서부권 이거를 하나로 묶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동 거리가 길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는 취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남해하고 여수가 배로 가면은 그냥 금방인데, 근데 이 터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0분으로 단축이 되면은 여수와 남해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수가 지금 교통의 중심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철도, 항공, 뭐 이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해는 주로 여수의 교통을 활용하는 쪽으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관광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여수에도 1년에 한 1,300만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남해도 한 400에서 5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광객들이
주로 단절돼 있어요. 여수에 오시는 분들이 여수에 왔다가 남해로 가거나 남해에 오셨던 분들이 여수로 이동해서 한꺼번에 관광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터널이 생기면은 1,300 플러스 500만이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되는 거고요. 네. 단순히 그 숫자만이 아니고 이 터널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출될 수 있다.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산업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남해는 산업단지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발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터널이 산업도로의 기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수에 부족한 공업용지들이 남해 쪽으로 확대되고 거기가 하나의 산업단지로 기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영남, 호남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가시티 개념, 큰 광역권의 어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그리고 관광 산업의 발전, 그다음 산업단지 벨트 형성, 영호남의 화합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참 큽니다. 그런데 우려들도 있어서 이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쭐까 하는데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1,300만과 500만이 합쳐졌을 때는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타 지역이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서 눌러서 여수만의 관광, 남해만의 관광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동이 더 쉬워지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은 그 지역 경제에는 과연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문도 있더라고요. 김 의원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9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일부 이제 우리 여수 시민들 사이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부분이 조금 지연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남해 가는 게 이제 1시간 반에서 이 10분으로 단축이 되면은 여수 시민들이 남해 좋은 곳 적극적으로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고 이 편익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건데 거기서 얻는 이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사실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가 또 굉장히 그 생활 수준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호남 쪽으로 지금 관광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수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터널이 완성됨으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로 유입이 될 거다. 물론 여수 쪽에서 남해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도 많아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터널을 통해서 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 양 여수시하고 남해군이 어떻게 하면 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이 콘텐츠들로 인해서 여수 남해만의 교류가 아니고 해외의 어떤 관광객들 유입, 그다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입 이런 거를 늘려나가는데 우리가 경쟁하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 의원님도 질문을 드리면 넓게 봤을 때는 유입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남해 와서 2박 3박 하는 게 남해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여기서 하루 자고 여수 가서 하루 자고 이러면 어떨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남해에서도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 소멸을 해소한다고 하는 국토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분명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서울로 몰려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완전히 활성화시켜가면서 활주로도 좀 길게 3.4km, 3.8km 좀 늘리고요. 이러하면은 그 무안공항 주변에 아주 고급 테크노 아주 고급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들어서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원료가 들어가야 되고 물건도 나와야 되고 하는 산업도로 기능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단순히 지금 봐서 어디로 뺏기니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 대동맥을 지방에서부터 실핏줄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두 번째는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후손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이 인프라 혜택을 보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뭐 어디 쪽으로 많이 쏠리니 안 쏠리니 그런 게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도 크게 봐서 네. 의미가 뭐 도대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문면으로 부여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려 사항이 이제 뭐 이거는 다소 지역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살고 보니까 이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섬과 섬을 연결하더라도 어느 동네 이름을 먼저 앞에다가 둘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자체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명에 대한 문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글쎄 어떻게 명칭을 좀 정해야 될까요? 먼저 김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터널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명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명위원회가 있고요. 그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명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이런 명칭을 지금 사용해 오고 있고요. 이 77호선이죠.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지금 L자형으로 해서 부산까지 하는 이게 기점이 이제 저쪽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기점으로 해서 사실 부산에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점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맞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을 하면은 육지 이름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섬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명을 합니다. 이번 12월에 완공되는 보령 태안, 그 이제 해저터널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보령이 육지고 태안 쪽이 섬입니다. 원산도. 그래서 거기를 지금도 이제 보령, 태안, 원산도 해저터널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기존에 사용됐던 이름대로 하는 게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지명위원회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러니까 우려가 이제 되니까 뭐 우려를 위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 의원께서는 한류 터널이라는 명칭도 그것은요. 사용하셨어요? 그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름을 거론할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일단 아니고 우리는 섬에 있기 때문에 기점은 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경험이 하나 있는 것이 창선 삼천포 대교 지금 저쪽에 3호선에 여기서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삼천포와 남해를 연결하는 아주 그림 같은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이름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막 이야기 난 김에 말씀드린다면은 섬이 없으면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섬이 없으면은 이것도 남해 섬이 없다면은 터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굳이 기점 이야기는 공사할 때 공사명으로 공사 프로젝트로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하고 정식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작도 안 된 판에 이름 그건 좀 빠른 분란을 만들기 논의라고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빠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한번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면서 좀 던져봤는데 일단은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영호남 화합인데 그 이상으로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것들도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연결이 됐을 때에 뭔가 좀 지역 간의 감정이 달라서 지역 간의 그 뭐라고 합니까? 지역 감정? 뭐 지역 감정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문화가 또 좀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었을 때 마냥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께 드리면요. 우선 사실 여수하고 남해는 전에는 하나의 생활권이었습니다. 네. 이 남해 여수가 이제 수산업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남해 수산업이 전부 여수로 와서 수산품들을 전부 팔고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남해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여수에서 이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해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서적으로도 영호남으로 나뉘어져는 있지만은 그 생활권에 있어서는 그 기제에 흐르는 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
정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익들 이런 걸 보면은 관광하고 이제 산업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 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람이 항상 가까이 이웃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또 서로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협력하듯이 저기 남해하고 여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질 거다. 그리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가 이어지는데 정서적으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같은 질문을 물론이죠.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사촌 누나도요. 남해 살다 일로 어릴 때 이사를 왔습니다. 여수에. 예. 중앙동에 오래 살았고 또 남해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육상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 우리 남해군 서면 여수 쪽입니다. 서면하고 남면에 계신 분들이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여수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여수시 촉구 결의대 왔을 때 그날 저녁에 바로 제 여수 남해 향후의 분들하고 같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건데 자꾸 이제 조금이라도 반복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창조 일이거든요. 이렇게 아마 갈망을 한 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양쪽 도 간의 오래된 이야기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갈등이 다소 있었지만 다 이제 헤쳐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좀 남은 것은 별로 이제 큰 그림이라면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또 이거는 이 물동량이 딱 여기서 끊겼단 말이죠. 국도 77호선이 한 897km 될 겁니다. 내 기억이 틀린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딱 끊긴 부분이 바로 7.4km 주변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저터널 5.9km 보태가지고요. 여기에 혈맥을 잇는다고 하는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야말로 우리 늘 하는 표현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관광은 물론이고요. 산업 대동력이 끊겨있던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부산까지 이어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제 조선해운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고 부산 그다음에 우리 사천으로 따지면 바로 항공우주산업 여수로 따지면 바로 여기 국가기관산업 여수와 광양 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말씀 쭉 주셨지만 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제 동의가 많이 되는데 뭐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이제 우려에 대한 것들을 좀 불식시켜 보고자 이제 두 분의 고견을 듣는 중입니다. 밝은 전망을 주셨습니다만 참 이게 미묘해서 이게 뭐 미묘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왔기 때문에 터널 하나 놓였을 때 다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밝은 전망은 주셨습니다만 또 만에 하나를 위한 장치, 대비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지역주의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밝은 전망 말고 좀 대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예, 이게 그 여수남해 해저터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동서화합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 사업이다. 이거는 그 2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얘기인데 사실 말은 그렇게 됐지만은 실질적인 영호남해의 화합 이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이 해저터널 사업을 하면서 정말 화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이 전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호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 여수 시민추진위원회도 남해 가가지고 굉장히 활동도 하시고 또 거기서 환대도 받고 그다음에 남해에 있는 분들도 이 사업 관련된 여수에서 무슨 활동이 있으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화합의 면모를 충분히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광역 경제권 그다음 메가시티 개념이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진즉부터 2011년도에 우리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이 그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그리고 2020년에는 전남도, 경남도, 부산
이 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해저터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이 해저터널 사업을 매개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화합하고 협력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상과 그다음에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우리 하영재 의원님하고 같이 국회 그 국토교통위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그 상생 발전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상생 발전에 대한 컨텐츠를 이야기를 안 그래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산업 교류, 뭐 문화 교류, 관광 교류 쭉 흘러가겠습니다만, 누구보다 또 그렇게 바랍니다만 촉매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생 발전의 컨텐츠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수에 와 오셔가지고 온 관광객이 남해 한번 건너가 보자. 남해 온 분들이 여수 한번 건너가 보자. 뭐 아주 많은 문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것도요. 예.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수와 수산물이 또 좋은 우수한 수산물이 있고 또 농산물도 있고요. 남해도 섬이기 때문에 섬의 특유한 그 풍취를 가진 또 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리조트 같은 것도요. 연계해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보고 남해서 한번 보고요. 또 하동도 있습니다. 하동도 괜찮습니다. 산악 여러 가지 컨텐츠가요. 뭐 그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따 오후에 제가 이 대담 끝내고 바로 오후에 남해 가서 우리 군민 보고대회를 간단하게 합니다.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요. 오히려 그 군민 시민 보고대회를 말이죠. 어느 한켠에서 참 교대를 하든지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김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렸다면은 내중에 2, 3년 뒤에 말이죠. 착공을 할 때요. 그때는 코로나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수 그야말로 여수 밤바다에 배 떼어놓고 좀 축포도 쌓아 올리면서 양쪽 군민과 시민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반드시 협조 잘해서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끌고 나가서 다소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우리 해소 나갑시다고 한편의 그 그림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요. 그걸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를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남해안 남중권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6개 전남 6개 시군, 또 경남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이렇게 6개 또 시군. 남해안 남중권 하면 또 같이 따라오는 게 COP28 유치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남해안 남중권 COP28 개최가 또 동서화합 국가균형 발전의 모델이 또 되는 것 같아서 연장선에서 이 질문 두 분께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고 어떤 또 의미를 담고 계신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기후 변화 관계인데 제가 이쪽 업무를 좀 관여해서 본 것이 제가 옛날에 산림청장을 할 때 기후 변화 관계 왜냐하면 산림하고 굉장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 탄소 중립할 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흡수원은 산림밖에 없거든요. 그 관심을 바짝 갖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여수에 그런 좀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남해안 남중권 시장군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그 계기가 된다 봅니다. 물론 다리 개통 그 뒤에 되겠지만은요. 예. 해저터널 개통.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해안 남중권 COP28 개최 이후에 해저터널까지 쭉 이어진다면 뭔가 국제적인 이벤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상생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또 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하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김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이제 문제로까지 됐는데 네. 사실 우리 여수를 비롯한 광양만권 이곳에는 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거기에 화학산단과 제철 산업이 있기 때문에 CO2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들이 여기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해안 남중권의 강양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기후 악당 지역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배출되는 CO2를 어떻게 중립화를 시키고 제로로 만들 거냐 하는 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COP28 유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이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당장 저희 공단에서 나오는 CO2 이 배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반드시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하양재 의원님이랑 같이 또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의원님들이 함께 국회에서 COP28 이 유치를 남해안 남중권에 해달라 이런 그 촉구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8 유치를 우리나라로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바람은 11월 되기 전에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결정을 국가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영국에 가서 여수 유치를 가지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여하튼 우리나라 유치가 되면은 바로 남해안 남중권 이 유치가 되도록 우리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끝나가서 두 분께 끝인사할 수 있는 시간 1분씩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하 의원님께 드리죠. 네. 다시 한번 이리 좋은 기회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여수 MBC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 이따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만은 여수와 남해 여수는 이제 옛날부터 이어온 끈끈한 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협조 잘해온 이 분위기를 살려서 마지막까지 우리 완공이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영호남이 다시 화합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 의원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 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예타를 통과돼서 정말 기쁘고 힘써주신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남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양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호남이 진정 화합하고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과 번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당의 현역 의원들 함께 모시고 상생 협력 방안 논의하니까 참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해저터널 건설이 단순하게 길을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또 동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큰 물줄기가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길 따라서 경제도 사람도 한데 어우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